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명의로 12일에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아직 청와대나 여당은 찍소리 한마디 없는데 말이죠. 얼마나 밉겠어요,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저들에게는 자기 동족을 상대로 승리한 적장. 백악관 NSC는 대한민국은 50년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걸었던 백선엽과 다른 영웅들 덕분에 현재에 번영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백선엽 장군의 전시회고록 표지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백 장군을 향해 애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이 자신의 스승이었고 친구였으며 지도자였다고 말하면서 연합사령부 참모들과 함께 비무장지대 인근을 찾았을 때 백선엽 장군이 6.25 당시에 자기 부하들이 배치됐던 위치와 각 병사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버웰 벨 전 사령관도 백 장군을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백선엽 장군을 독립전쟁에서 병사들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미군의 아버지가 된 조지 워싱턴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자신이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은 한미동맹을 지난 70년간 이어준 역할을 해왔다면서 자유의 대가와 희생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 라고 평했고,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최근까지도 백 장군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면서 백 장군의 죽음이 한미동맹과 역사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6.25를 지나온 동맹국에게는 구국의 영웅이자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설적인 리더로 평가받는 백선엽 장군이 어찌된 일인지 한국에서는 반민족 행위를 한 역적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백 장군은 태극 무공훈장을 2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7월 1일자로 딱 2주 전에 민주당에서 국립묘지법에 대한 개정안이 2개나 나와요. 아마도 백 장군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백 장군의 타겟을 잡고 만든 법인 것 같죠. 하나는 전용기가 대표발이고, 전용 비행기 말고 이름이 전용기예요. 하나는 홍거리가 대표발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규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홍거리가 만든 건 그거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묻혀있는 사람도 다 파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유로 백선엽 장군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여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지들이 만들고 싶은 법은 그냥 빵 굽듯이 구워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이 법은 통과될 거다. 통과되면 이장해야 되니까 지금 아예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지 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백 장군은 원래는 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현충원에 조성된 장군묘역에는 이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기로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자 보훈처 측에서는 서울현충원에는 자리가 없다면서 대전현충원으로 가라고 통보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5월 13일에 총선 뒤죠. 백 장군은 5월부터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였다고 전해지는데, 보훈처에서 백 장군 측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여당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장군님은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파묘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알려지고 비난 여론이 일자 보훈처는 묘가 뽑혀나간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과연 그럼 백선엽이 했다는 친일 반민족 행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백선엽 장군의 간도 특설대 활동 때문이에요. 간도 특설대는 만주국 소속으로 주로 항일 게릴라 토벌에 주력하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 광복군을 토벌했으므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 이게 저들이 주장하는 논리죠. 그런데 타임라인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독립군은 1920년대에 대부분 만주를 떠나서 그 나라 대륙 내부로 이동해요. 그리고 자유시 참변이 1921년, 한국 독립군의 해체가 1932에서 33년, 이렇게 일제 만주에 대한 토벌로 남아있던 한국계 독립군 세력은 간도 특설대가 설립되기 훨씬 전에 소멸됩니다. 남은 세력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그 나라 공산당이나 소련 소속으로 활동하던 조직에 흡수되고, 그러면서 설립된 조직이 동북항일연군, 팔로
팔로군 등입니다. 동북항일연군은 아예 그 나라 공산당 소속의 조직이고 나중에 북괴의 국가수반, 조선인민군 초대 총사령관, 부주석이 된 최용건, 북조선인민무력부장, 민족보위성 부상, 부총리가 된 최현, 조선인민군 원수, 최고사령부 참모장, 인민군 총정치국 국장,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을 지낸 오진우 등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김일성도 여기 소속이었죠. 일제가 1939년부터 약 3년간 만주국군과 관동군을 이용해서 만주 일대의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한 토벌에 나서는데 간도특설대도 이 작전에 투입이 돼요. 동북항일연군은 1942년에 와해되고 김일성을 비롯해서 여기에 몸담았던 자들은 1940년 진작에 소련으로 도피했다가 소련의 지원으로 6.25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전임된 것은 1943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한 지 1년 2개월 된 23살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 배치받았을 때는 한국계 독립군은 이미 없어진 지 10년이 지났고 배치 후에 게릴라 부대들과 싸우다가 2년여 만에 국경 경비 업무로 또 전임됐습니다.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 있을 때 상대했다는 게릴라 부대는 그 나라 공산당 산하의 팔로군이었으며 실제로 이들은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조선인민군에 편입이 되어 김일성은 팔로군 출신을 모아서 조선인민군 4사단, 6사단을 꾸리고 이들은 서울 점령의 선봉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 젊은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 배치됐을 때는 한국계 독립군 세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항일 무장 세력은 다 이동, 와해, 괴멸 상태였으며 남아있던 게릴라 부대는 공산당 소속 무장단체들이고 이들은 나중에 6.25의 선봉에 서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토벌 작전이 끝난 다음에 배치된 백선엽을 존재하지도 않았던 독립군을 때려잡았다고 친일파 도장을 찍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백선엽 당시 소위가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회고에는 작전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 교전이 없어서 순찰 활동만 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실제 당시 상황의 기록과도 일치하죠. 싸울 대상이 없었다는. 저쪽에서 자주 인용하는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반민족 행위의 증거라도 되는 양 늘어놓는 백선엽 회고록의 일본어판에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간도특설대가 소규모이면서도 군기가 잡혀 있어 커다란 전과를 올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간도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의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난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자세히 보시면 자기 얘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간도특설대라는 조직 소속으로서의 회고지 본인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는 타임라인 상에도 백선엽 장군이 토벌할 한국인은 없었던 상태죠. 백선엽 장군 본인은 이에 대해 동족상잔을 했던 가슴 아픈 사례를 두고 같은 조선인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던 것이지 자신이 직접 토벌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상태예요. 상식적으로도 본인이 자기 손으로 반민족 행위를 했다면 그걸 자기 손으로 책에 쓰겠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백선엽 당신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든지 간에 타국 소속 공산당 부대에 조선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거기와 싸우는 것을 동족상잔이라거나 반민족 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죠. 그런 논리라면 강도질을 당해도 손을 놓고 있어야죠. 같은 민족이니까. 저들이 팔로군과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적대 행위를 심지어 백선엽 장군이 직접 한 일조차 아닌데도 백선엽이라는 대공산주의 전쟁에서 세계사에 남을 전공을 세운 사람을 억지로 엮어서 그걸 친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는 이유는 저들이 인민군의 뿌리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면서 신격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이 일제와 싸웠느냐? 싸웠죠.
그런데 일제와 싸웠다고 해서 그들의 목적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과 맞닿아 있느냐? 전혀 그렇게 볼 수 없죠. 소련과 일제가 싸웠다면 소련이 우리 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중공이 일제와 싸웠다고 해서 중공이 우리를 일제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싸웠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없죠. 제 김원봉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노래져서 내려간 영상인데 김원봉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침공하고 휴전 후에도 간첩을 보내서 선거를 방해하는 등 명백한 우리 적, 자유 대한민국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적국의 괴수가 일제와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영웅이고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까? 대령통이 나서서 그 사람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김일성도 독립유공자가 돼야죠.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이게? 단지 일제와 싸웠으면 팔로군도 동북항일연군도 다 영웅입니까? 동북항일연군 출신 김일성이 같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최용건, 최현, 오진우와 함께 팔로군을 앞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해 왔는데 우리는 영웅의 귀환이라고 양팔 벌려 맞이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걔네랑 안 싸웠다니까? 쟤들은 오로지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을 근거로 1930년대에 만주를 떠난 독립군을 1940년대에 백선엽이 만주에서 토벌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회고록에도 자기 부대가 그걸 했다고 쓰여 있지 자기가 그걸 했다는 말은 없고 자기 부대가 그걸 할 때 백선엽은 한참 학교를 다닐 때고 못 알아먹고 헛소리를 하는 애들한테 그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설명까지 해줬는데도 말이죠. 어제 어느 변호사라는 작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선엽은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쏜 사람이므로 대전 현충원에도 묻히면 안 된다. 진행자가 이거 똥 밟았다 싶었는지 방금 말씀을 수정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는 되레 반문을 해요. 6.25 북한이랑 싸운 거 맞지 않냐고.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 말이 6.25가 우리가 우리 민족을 향해 총을 쐈던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릴 수 있다. 두 번이나 정정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러나 이 변호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김일성은 그러면 꽃 뿌리면서 내려왔냐? 이 씨발. 저들이 백선엽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몰아가는 이유가 이 말에 저 변호사라는 인간의 경악스럽고 토 나오는 말에 잘 녹아 있어요. 다부동 전투, 평양 전투, 중공군 공세 저지, 빨치산 토벌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6.25의 양상의 터닝 포인트를 찍었던 사람이 영웅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 민족에게 총을 쏜 사람이니까. 우리 민족인 김일성이 밀고 내려왔을 때 그걸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싸운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이따위 저열한 시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 제목을 보세요. 백선엽 장군 복무한 간도 특설대 민간인 172명을 잔혹사. 제목을 보면 마치 백선엽 장군이 민간인 172명을 잔혹하게 어떻게 한 것 같죠.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이렇게 간도 특설대는 일제 패망 전까지 항일 무장 세력과 민간인 172명을 살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분명히 기사 제목은 172명이 다 민간인이었는데 기사 내용은 아니죠. 왜? 쟤들은 제목만 읽으니까. 그리고 간도 특설대는 1938년에 설립돼서 총 108차례 전투를 벌이고 그 전투에서 죽은 상대 측을 다 합치면 172명입니다. 초기 5년간 특히 1939년부터 약 3년 동안 일제가 만주에서 토벌 작전을 벌여요. 그런데 백선엽은 전투가 다 끝나고 난 1943년 2월에 왔다가 1945년 봄부터는 연길에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 복무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목을 저렇게 뽑은 거예요. 왜? 백선엽이 민간인을 막 172명을 막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싫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야 당신 마음이고. 그러나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는 시간표부터 잘못됐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백선엽의 악행은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고요. 성추문에 얽혀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치인의 장례는 국가 예산으로 성대하게 치르면서 나라를 구하는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 미국으로 치면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었을 사람에게 공무원이 찾아가서 묘를 파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나라. 변호사 나부랭이가 방송에 나와서 저 사람은 민족에게 총을 쏜 사람이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나라. 제 채널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주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꼴을 보면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야 될지 아니면 웃어야 될지 횃불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가야 될지 아니면 조용히 짐을 싸야 될지.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